손흥민 활용법은 사실 그렇게 고민될 게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좁히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팀을 상대한다? 손흥민다운 장점이 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들과 같이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수비적인 팀을 상대한다. 여기서 두 가지로 사이드에서 키패스로 골이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중앙 박스 뒤에서 중거리 슛을 마음껏 쏘게 한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손흥민을 이 세 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독들이 그렇게 유연함을 가지고 상대에 맞추는 전술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모든 경기에 좋은 폼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엔지 감독의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전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와 레스터시티 그리 큰 차이 나지 않는 팀이죠. 토트넘이 B클럽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였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슈팅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회 창출을 위한 패스만 많이 해줬습니다. 손흥민이 전문 윙어가 되었을 때는 분명 팬들이 원하는 다이나믹한 플레이와 적극적인 슈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윙어가 슈팅 전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이 부분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전 콘테 감독도 윙백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손흥민이 거의 정지되는 상황, 다른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죠. 콘테와 엔지 감독의 풀백 활용이 다른 건 콘테는 윙백이 롱볼로 문전에 보내라는 것이었고 엔지 감독은 박스 안으로 아예 침투하라고 했었습니다. 손흥민이 홀로 두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에도 그게 재분배가 되었죠. 거기다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보다 팀의 승리만이 더 중요했다 보니까 판단 미스를 하면서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개막전 경기에서 토트넘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어도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라고 볼 때는 기대감보다는 긴장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붙박이 윙어로만 나설 때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장면들이 매우 적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손흥민은 과거의 개막전은 어땠을까요? 개막전에서 맨시티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냥 그 순간 느낌엔 손흥민이 개막전에 항상 좋은 활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흥민은 개막전과 그리 큰 인연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2015-2016 시즌 때는 이미 시즌이 시작한 후에 이적 시장 마지막에 토트넘에 합류했다 보니까 당연히 개막 출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군면제 받아오라고 리우 올림픽 출전을 허락해 줬습니다. 손흥민은 울면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시즌 개막전도 제외였습니다. 2017-2018 시즌에는 드디어 첫 개막전 출전인데 선발이 아니라 후반전 13분에 교체 출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오른쪽 윙어였습니다. 무사 시소코와 교체라뇨. 2018-2019 시즌은 더했습니다. 후반 80분에 교체 투입이었습니다. 벤치 멤버라고 하기엔 손흥민의 스케줄이 정말 바빴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뛰었죠. 팀에 합류했지만 이제 다시 아시안 게임 때문에 또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정신없죠? 이때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후반 80분이 되어서야 교체로 잠깐 뛰었습니다. 2019-2020 시즌에는 웃을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손흥민은 몸 상태가 매우 좋았는데도 경기를 뛸 수도 없었습니다. 전년도 마지막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 정지 상태였거든요. 5시즌 동안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서 본 적이 없고 이렇다 할 화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0-2021 시즌부터 개막 선발 출전인데 이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관중 경기여서 매우 싱거웠죠. 팀은 개막전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1-2022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맨시티전 오른쪽 측면 손흥민전에서 중거리 슛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프리미어리그를 놀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해에 손흥민이 득점왕도 했죠. 그리고 이후 두 시즌은 풀백 동료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우스햄튼전은 4골이나 나왔는데 손흥민은 골이 없이 문전 크로스에 다이어의 헤딩골만 도왔습니다. 직전 시즌에는 오히려 페널티킥을 유발시키면서 민망했었던 개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으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매우 컸습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왕 후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런 크로스를 많이 올릴 거라서 도움왕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손흥민 도움왕 만족하시겠습니까? 우선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릴 상황도 분명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죠. 하지만 그게 레스터 시티전에서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스터 시티는 이전 노팅엄 감독을 했던 쿠퍼 감독인데 나름 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더라고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쿠퍼가 맡은 노팅엄과 붙었을 때에도 압도를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메디슨, 반더벤이 이탈하면서 100%가 아니었고 70분에는 비수마가 퇴장까지 당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 쿠퍼 감독이 전술적으로 손흥민을 2명이 협력해서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정말 노팅엄 선수들이 손흥민을 거의 죽일 듯 수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고생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이 부상 복귀를 하면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는데 손흥민이 윙어였던 건 맞지만 프리로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히샬리송과 번갈아 가면서 중앙으로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손흥민과 좋은 호흡도 보여줬었죠. 손흥민이 전문 윙어로만 있었다면 토트넘의 추가골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손흥민이 중앙에서 골키퍼에게 압박을 강하게 걸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는데 골키퍼가 당황하면서 클루셉에게 패스를 줘버렸고 클루셉스키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유효 슈팅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고 그라운드에서도 리더이기 때문에 사이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골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득점왕 후보에도 올리고 도움왕 후보에도 올리는 것입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경기에 대한 선발 라인업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센터백과 공격수는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클루셉스키, 솔랑케, 손흥민입니다. 문제는 미드필드의 변화인데 비수마가 결장 확정이 되면서 엔지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메디슨도 100% 선발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머지 두 자리인데 사르, 벤탄쿠르, 사르, 아치그레이, 벤탄쿠르, 아치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될 듯 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베리발에게 새로운 주문을 해서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가 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벤탄쿠르는 성질머리 안 좋은 것도 본인이 알려버렸고 손흥민에 대한 발언 때문에 이미지가 더 추락하기도 했는데 맨시티전에서 올인하듯이 100% 쏟아부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트넘 내에서는 오히려 실수도 가장 적은 미드필더 선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십자인대에 파열되기 전까지 18경기에서 5골이나 넣은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은 진짜 출전 안 시키기 진짜 너무 아까운데요. 그냥 60분 정도면 미친듯이 뛸 것 같거든요. 네. 토트넘의 피지컬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38라운드 마지막 경기도 아니고 긴 여정의 첫 출발일 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손흥민과 토트넘에 집중하며 떠들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토트넘 손흥민 맨 위로 가자! 이상 흰수염 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